네, 11월 16일에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당국의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수능은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과 함께 N수생이 크게 늘어나면서 유독 변수가 많은 수능으로 꼽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만기 UA 교육평가연구소장과 함께 올해 수능 미리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만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수험생들은 아무래도 컨디션 관리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특히 올해 수능은 킬러 문항이 사라지고 치러지는 첫 수능이기 때문에 난이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수능 난이도라는 건 사실은 출제자하고 문제를 푸는 수험생 사이에 괴리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쉽게 내도 어려울 수 있고 어렵게 내도 쉽게 풀 수 있는데 결국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모의평가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월 모의평가는 국어는 좀 어려웠고요. 수학은 좀 쉬웠고 영어도 좀 어려웠는데 그 정도 양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실제 결과는 두고 봐야죠. 아, 그렇습니다. 두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육부에서는 재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수능을 위해서 킬러 문항 배제를 재차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올해 수능에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 그러면서도 변별력은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담도 크고 킬러 문항이 없다면 준 킬러 문항이 다소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킬러 문항은 이제 초고난도 문항을 이야기하는데 네. 대체로 수험생들이 그동안은 못 풀거나 안 풀었던 문항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준 킬러 문항으로 바뀌게 되면 풀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준 킬러가 많으면 오히려 더 시간 소비가 많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 배제라고 하는 게 곧 쉬운 수능이다라고 네.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준 킬러 문항으로 변별력이 만약에 확보될 것도 의문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준 킬러 문항이 너무 많아지면 너무 시험이 어려워지니까 변별력에 또 문제가 있고 예. 준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또 너무 쉬우니까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준 킬러가 적당히 나오면 변별력이 적당히 확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수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쉬운 수능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변수로 꼽히는 게 이번에 N수생의 비율이 28년 만에 최대치라는 점이거든요. N수생이 많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죠? 지난해 간 대학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된다고 하니까 수능이 쉬울 거라는 예상도 있고 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안 했던 거에 대한 후회적인 마음도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또 정시 모집이 확대가 돼 있으니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N수생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N수생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번 수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일단 뭐 N수생들의 실력이 대체로 좋은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재학생 입장에서는 정시 모집보다는 남아있는 수시 모집에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문제를 어렵게 내도 평균 점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N수생은 최고치인데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가운데 수능을 치르는, 그러니까 원서는 접수했지만 수능을 치르는 비율이 지난해보다는 뭔가 낮을 거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지 않는 비율이 높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대체로 예상이 결시율 문제가 나오는데 네. 대체로 수시 모집에 재학생들이 집중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수시 모집은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전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 수능을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결시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수능을 앞두고 모의평가를 보는데 9월이나 뭐 10월 관련된 평가가 가장 수능과 비슷하게 출제가 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앞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9월에 치러진 모의평가랑 수능에 어느 정도 비슷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지 않고 너무 쉽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적당한 변별력이었거든요. 네. 따라서 뭐 국어나 영어, 수학, 공이 9월 정도로만 나온다고 하면 대체로 무리가 없이 출제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럴지는 뭐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당한 변별력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9월 모의평가 경우에는 수학 만점자가 지금 2,000명을 넘었거든요. 네. 뭐 이번 수능이 9월 모의평가랑 비슷하다면 뭐 수능 만점자나 고득점자가 많을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수학이 2,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변별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수학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나 영어,
과탐, 사탐을 반영하기 때문에 반영 과목이 다르고 반영 영역이 다 다르고 비율이 다르고 가중치 가산점을 해보면 한 줄로 세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9월 정도만 나와도 뭐 변별력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수능이 아무래도 변수가 많은 만큼 입시 전략에 또 고민하는 수험생분들이나 학부모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두면 좋을까요? 일단 재학생 입장에서는 네. 남아있는 수시 모집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아, 수시 정시는 모집. 네. 졸업생 때문에 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그 외에 정시 모집에 집중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 자기가 잘 본 과목과 못 본 과목에 대한 명쾌한 분리를 해준 다음에 반영 비율과 영역을 판단해서 지원 대학을 결정해 줘야 됩니다. 내가 알겠습니다. 잘 본 과목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 네, 거죠. 어느 정도 좀 점수가 나온 뒤에 전략을 제대로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수능 시험 끝나자마자 이제 가채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걸 정확하게 가채점을 해서 지원 대학을 결정해 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수능 시험장에서 주의할 점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해마다 다수의 부정행위가 적발이 되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주의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제일 많은 부정행위 유형이 종료령이 울린 다음에 답안지에 마킹하는 겁니다. 네. 그건 제일 많은 숫자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전자기기에 대한 소지 여부, 세 번째는 4교시에 탐구 영역을 치르는데 시험지를 꺼내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서를 어기는 그 세 가지 정도의 부정행위 유형이 제일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의사항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험표와 신분증은 필수고 전자기기는 절대 불가하다는 점 다시 한번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수능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수험생도 같은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확진자인 경우도 같은 시험을 보게 되는데 네. 교육당국은 권고하기를 마스크를 써라 네. 권고를 하고 있는데 식사는 다른 공간에서 해야 됩니다. 확진자와 비확진자 사이에 그 좀 공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가 좀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까지 이틀 정도 남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건강 관리 또 멘탈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실은 건강을 해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한 2, 3일 정도는 사람들 많이 모는 데 가지 말고 감기 주의하고 잠도 좀 충분히 자두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능이 이틀 앞으로 남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컨디션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만기 UA 교육평가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